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보령 삽시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30대 선장이 숨졌습니다. 보령 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5시 26분쯤 6.6톤 규모의 어선이 삽시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출동시켜 승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이 중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됐다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선박이 다른 배를 줄로 연결해 끌고 가고 있었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성문방조제 인근에서 물에 빠진 50대가 구조됐습니다. 당진소방서는 지난 16일 송산면 성문방조제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다 물에 빠진 60대를 119 구조대원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지난 14일 해루질을 하던 40대 남성이 실종된 지점과 가까운 곳입니다. 당진소방서는 해루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밀물과 썰물 시간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한편 2명 이상이 함께 움직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해선의 서울 직결을 위해 서해선과 경부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고속철도망 구축 관련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서해선 화성 향남과 경부 고속철 평택 청북 구간을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1.46으로 기준치 1을 훌쩍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사업 경제성 확보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은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 고속철도 최단거리 6.7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홍성 등 충남 서부에서 서울 용산까지 KTX로 40분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내포 지역 전월세를 포함한 주택난이 가중되면서 이주자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매매와 월세 물건은 간간히 나오는 수준이고 전세 물건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전국적 전월세난을 불러온 임대차 3법과 관계없이 집 자체가 부족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 신도시 인구는 2018년 말 24,913명에서 현재 27,874명으로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에 약 3,000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타 지역 기관, 기업의 내포 이전으로 등록상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채 내포에서 생활하는 실수요자들을 감안하면 늘어난 인구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관련 업계의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수요는 늘어난 반면 최근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없다 보니 주택난이 벌어졌다는 계산입니다. 이로 인해 내포 지역 집값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포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B씨는 올해 초부터 전세 물건은 가뭄에 콩나듯 나오고 간간히 나오는 월세의 경우에도 원투룸이 조금 나오는 수준이라며 집값도 상승해 몇 년째 분양가 수준을 유지하던 지역 아파트가 최근에는 분양가 대비 20% 내외가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내포 신도시 주택은 총 11,147세대로 당초 계획된 총 41,522세대에 26%만 공급된 상황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힘입어 5,679세대에 대한 공사가 착공됐고 6,216세대가 승인 허가를 받았지만 이들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선 최소 2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들의 경우 주택 수요를 예측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무작정 앞당길 수는 없는 문제라며 주택으로 집계되지 않는 오피스텔 공사가 예정돼 있어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남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충남도가 오는 23일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충남도 산림자원과
이도행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산림자원과 산림병해충방지팀 이두행 주무관입니다. 예, 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소나무 패스트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특별 단속을 진행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가 재선충을 옮겨 이 선충이 소나무의 수분 통로를 막아 100% 고사하는 무서운 병으로 우리 충남도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특별 단속과 함께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벌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인데요. 그동안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이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염목 이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 연중으로 단속을 실시는 하고 있었는데 가을철에 벌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특별 단속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선잠나무 등 소나무류가 대상이며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는 방제 목적 등을 제외하고 소나무류 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예방약제를 주사했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통해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확인증을 받은 조경수 및 분재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속 범위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 내에서 생산된 원목 등의 사용 여부 등이며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은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 이동, 땔감 사용 여부 등입니다. 예, 전염성도 높고 소나무류에는 상당히 위험한 질병인 만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도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방제 활동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에서는 올해 발생한 감염목은 12월 말까지 전량 방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염목 반경 20m를 벌채하고 그 산물은 소각 파쇄 등을 거쳐 처리하고 발생지 반경 30m는 예방나무 조사를 실시하여 감염을 사전 차단할 계획입니다. 예, 혹시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번 특별 단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도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도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원인은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인위적 확산으로 판명되어 도민 여러분께서는 반출 금지 구역 내에서 절대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금지해 주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나무류 장작도 내년 2월 말까지 전량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나무 재선충병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소나무류에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이 말씀해주신 오늘 부분들 잘 숙지해 주시고 이동 위반 사항들 없게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산림자원과 이도행 주무관이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세종에 있는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본원을 충남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산림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에 있는 연구소 본원의 충남 이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명숙 의원은 산림자원연구소에 최근 2년 동안 예산 36억 원이 투입됐지만 세종시에 있다 보니 도내 경제, 일자리 파급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에 편입됐지만 충남도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충남도와 세종시, 산림청 등은 연구소 이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토지 매입비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3,500억 원을 18일부터 조기 지급합니다. 이는 지난해 1,700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도내 15만여 명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이 600억여 원이며 면적 직불금은 2,800억여 원입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농가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 검증을 모두 마쳤으며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직불사업 6개를 통합한 것으로 수령 금액도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 유치원 원화 일반 모집을 시작합니다. 일반 모집은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통해 17일 사전 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일반 모집에서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후순위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결과는 오는 25일 입학관리 시스템에서 발표되며 추가 모집은 결원이 있는 유치원에 한해 12월까지 실시됩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우선 모집에는 법정 저소득층과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이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태안 동해저수지가 준공됐습니다. 태안군은 상습 가뭄 지역인 원북면 동해리에 21억 원을 들여 물 5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 신설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앞으로 30헥타르 면적의 농경지가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16일 충남도서관에서 경력 단절 여성 소통 공감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은 장시간 근로 개선과 유연근무 활성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전문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당진시 자원봉사센터가 김장김치 한 포기 나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모여서 김장을 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담근 김치를 한 포기씩 후원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요.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지역별 일정에 따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홍성 결성면 자율방범대가 사랑의 연탄 봉사에 나섰습니다. 자율방범대원 10명은 결성면 성곡리에 사는 한 어르신 댁을 방문해 연탄 1000장을 전달했는데요.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분들이 있어 올겨울이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올라 아침에는 13도,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점차 옅어져 보통 또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충남 전 지역 12도에서 15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나타나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한 주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그간 대기가 한반도에 정체되면서 대기 중 오염물질이 순환하지 못하고 공기가 답답했는데요. 겨울철이 되면서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날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KF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죠. 일단 수도권에서 격상을 하고 다른 지역 감염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요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집단에서 등입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나 하나쯤이야 보다는 나 하나라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